오늘의 리뷰는 바로 액션 토이즈의 다이캐스트 비클 시리즈 스타크로우 위드 잔쿠고. 78년부터 79년까지 방영됐었던 애니메이션이죠. SF 서유기 스타징가, 국내에서는 별나라 손오공이라고도 불리는 그 작품의 에이스인 이 잔쿠고의 머신입니다. 국내에서는 TV 방영도 하기도 했었는데 비디오도 기억이 좀 남기는 해요. 아무래도 예전 애니메이션이고 하다 보니까 국내 더빙판도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품명부터 해서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인 손오공이죠. 잔쿠고는 또 사이보그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잔쿠고가 이제 뭐 손오공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지금 머신 자체는 비클은 근두운을 베이스로 디자인된 친구인데 이름에 크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이라서 일본어로 쿠로, 그래서 크로우라고 약간 이름을 비튼 거냐라는 느낌이긴 한데, 굳이 따지면은 그 일본 요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까마귀 요괴인 텐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3년 7월 달에 출시가 완료됐고요. 금액은 국내에서 22만 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자체는 이 검은색의 요런 이제 머신의 비클의 단면도라든가 아니면은 뒤쪽에는 그 외의 공식 사진들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볼 텐데,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내부에는 블리스터가 아니라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테이프는 다 제거를 해놓은 상태니까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안에 매뉴얼이 한 장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매뉴얼도 독특한 게 보통 이렇게 책자처럼 넘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세로예요, 세로. 위아래로 펼쳐서 세로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잔쿠고의 간단 매뉴얼, 그리고 뭐 탑승은 어떻게 시켜주세요, 밑에는 비클의 변형 방법, 통상 모드와 그리고 크로벨트 모드, 그래서 밑에는 이제 변형 방법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 아래에는 베이스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백지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테이프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제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스티로폼 바닥에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스타크로우와 잔쿠고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내용물 전부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베이스, 그리고 잔쿠고가 2종 들어있는데 탑승용 잔쿠고, 그리고 액션용 잔쿠고가 들어있고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클이죠. 스타크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자체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스타크로우를 올릴 수 있는 형태인데, 이 베이스 각도 자체도 이렇게 라쳇을 통해서 꽤나 크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원형이고 약간 출격하는 것 같은 약간 캐터펄트스러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 약간 퀸 코스모스호에서 출격할 때 느낌도 조금 나기도 하고요. 원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인공인 잔쿠고, 이건 탑승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탑승 전용이다 보니까 이제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정도 외에는 이제 가동은 따로 없고요. 기본적인 디테일은 알고 있었던 그 디자인, 그거를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빨간 색깔 라인이다, 별 모양의 가슴이다, 뭐 긴 고아를 이마에 달고 있는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검은 색깔부터 빨간 색깔 포인트, 컬러랑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트에 앉아야 하니까 엉덩이 쪽이 이렇게 좀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별도 블리스터로 포장되어 있는 이제 액션용 잔쿠고. 블리스터를 열어보면은 여기 무장인 아스트로봉, 여의봉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무기이기도 하죠. 뭐 작중에서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뭐 기둥으로 썼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잔쿠고가 들고 나와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스트로봉을 손에 쥘 수 있는 이 무장손이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손목 자체는 이렇게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한 그런 형태죠. 그리고 본체를 꺼내기 전에 이 뒤에 보면 왜 런너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무장인 아스트로봉을 수납했을 때 파츠입니다. 이 골반 좌우로 수납을 하거든요. 요것도 좀 이따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보체. 자, 그러면은 잔쿠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었던 작은 부속품 있죠? 그게 이 허벅지 옆에 들어가는, 골반 옆에 들어가는 파츠예요. 이런 식으로 삐쭉 튀어나온 느낌으로 끼워주면 되는데 굉장히 작은 파츠다 보니까 여분으로 2개가 더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잔쿠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해야 할까? 프로포션이라든가 스타일 자체는 옛날 완구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떡 벌어진 어깨라던가 요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각진 느낌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은 기본적인 스타일은 내가 어릴 적에 비디오로 잠깐 봤었던 그 느낌이 슬쩍 또 올라옵니다. 특히나 눈 부분에서 어릴 적에 봤었던 그 애니메이션 느낌이 싹 하고 그 깊게 잠들어 있던 기억이 살짝 올라오는 그게 확 느껴지는데 좀 인상 깊네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특유의 붉은 색깔 라인과 함께 요 배지죠, 이 별 모양과 V자의 요 배지도 같이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허리 부분에도 독특한 그 디자인의 허리띠라던가 요게 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뭐 검은색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색 부분이라든가 도색은 다 잘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어깨에 빨간색의 포인트 역시나 팔뚝에도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유의 허벅지 볼륨감 같은 것도 구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이런 동그란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무장이 수납되어 있는 요 골반 바깥쪽이라던가. 개인적으로는 요 이제 정강이 부분의 디자인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 부분도 라인 좋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발바닥에 짜잔 자석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스타크로 탑승할 때 올라서는 액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뒷모습 자체는 특별한 디테일은 없이 심플한 모습이죠. 가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액션이 가능한데 목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어깨도 이 어깨 외장 있죠. 어깨 갑주는 연질 파츠로 연결되어 있고 갑주만 따로 앞뒤로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들 때 좀 자연스럽게 슥 하고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들 때도 같이 회전을 하면서 들려주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딱 90도 정도 가동을 하고요. 오히려 허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흉부에 이제 볼관절이 있어서 유연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허리 자체가 또 회전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가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반도 그냥 올리면은 이제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골반을 축을 쭉 밑으로 뺄 수 있어가지고 액션 취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도 90도 이상 들려준다거나 허벅지 회전도 존재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이제 액션 취할 때 좀 신경 써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무릎도 단일 관절이지만 90도보다 조금 더 굽혀진다던가 발목의 볼관절이 꽤나 크게 움직여주더라고요. 대신 이제 발을 뒤로 뻗는다던가 쭉 편다던가 굽힌다던가 이 부분은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 꿇기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던가 신경 쓴 부분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진짜 메인인 스타크로우 살펴보도록 합시다. 캐노피 자체는 분리가 가능해서 여기에 비닐 포장된 거를 벗겨주시면 되고요. 되게 이게 1978년작 치곤 디자인이 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 아무래도 다른 메카들 동료들이 탑승하는 것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의 머신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좀 샤프하게 날렵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업 브랜드가 다이캐스트 비클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대체 그럼 다이캐스트가 얼마나 쓰인 거지 할 수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 검은 색깔 부분 보이죠? 여기랑 바닥면의 이 빨간 색깔 부분 여기는 다 합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부분이 꽤나 무게감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도색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서 특히나 검은색이 굉장히 넓게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도색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꼭 광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광택 참을 수가 없네요. 야, 이쁘다.
그리고 뒤쪽에 그 아까 흉부에서도 봤었던 장쿠고 흉부에도 있었던 특유의 문양, 별 모양의 문양이 들어간다거나 이 노란 색깔 라인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도색 미스라든가 어디 삐져나온 데가 딱히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날개이자 무장인 크로우 블래스터,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무장 앞부분에 디자인 그리고 색깔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중간 부분에 붉은 색깔이랑 노란 색깔 라인 들어가는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요 이제 추진 장치 부분도 안쪽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닥면의 디테일 자체는 심플한 형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일럿 시트랑 조종석의 디테일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시트 자체는 좀 심플한 느낌이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서 계기판 쪽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버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조종관이라든가, 이 조종관 자체는 요거는 또 연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부에 동그란 이런 계기판이라든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탑승형의 잔쿠고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손잡이도 이렇게 쥐어 줍시다. 탑승 완료!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캐노피 그대로 씌워주면은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그 모습이 딱 하고 보이네요. 그리고 이 스타크로우는 약간의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통상 형태입니다. 통상 형태. 그리고 크로우 벨트 모드라 그래서 이제 워프 스피드급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이 뒤쪽에 부스터 부분을 켜줄 거예요. 잘 보면은 바닥면에 검은색으로 가동할 수 있는 관절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클릭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면 안쪽에 숨겨져 있던 관절까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펼쳐주는 거죠. 펼쳐준 다음에 한 칸 뒤로 딱.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부스터 부분을 뒤로 펴주는 형태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아주 간단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접어주면 통상 형태. 이게 뒤에 보면 좀 두꺼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완전히 한번 편 다음에 이렇게 쫙 펴서 날렵하게. 이게 워프하는 건 아니지만 워프급의 스피드를 내는 그 모드입니다. 크로우 벨트 모드. 그러면 베이스 위에 올려볼 텐데 이게 앞뒤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 봤을 때 베이스 부분이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얇은 부분이 앞에 오게 한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하고 걸어주면 되고요. 힘을 살짝 줘서 이 뒷부분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면은 완료! 이렇게 편하게 베이스 위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의 위치는 중앙, 앞뒤로 조금씩 옮겨줄 수 있어요. 베이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전시하면은 크로우 벨트 모드에서는 살짝 베이스를 앞으로 해주는 게 좀 더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베이스의 자체 각도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잘 보이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당연하지만 노멀 모드에서도 베이스 위에 올려서 전시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제 편하게 잘 골라서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잔쿠고를 위에 한번 세워볼 건데 발바닥에 자석이 있었잖아요. 이 자석이 어디 붙는가? 크로우 벨트 모드에 요 검은 색깔 앞부분 라인 있죠? 이 윈 라인. 여기가 또 자석이 붙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면 찰싹하고 달라붙습니다. 자석 자체도 꽤나 센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눕혀도 떨어지지 않아요. 뭐 흔들면 떨어지겠죠? 흔들면 떨어지겠지만 그냥 딱 올려놓는 정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극중 장면처럼 이렇게 위에 세워주면 한 다리 딱 올려주고 요렇게 저 아스트로본까지 들려주면 완벽한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액션 토이즈의 다이캐스트 피클 시리즈 스타크로우 위드 잔쿠고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 제조사 정보를 보면은 퀸 코스모스 호 있죠? 그 전함. 그것도 지금 상품화 예정에 있다고 해요. 한창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실루엣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사실 이 작품 자체가 저보다는 세대가 좀 이제 한두 세대 윗분들이 좀 더 주력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비디오 한두 번 본 게 전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이제 세대가 이제 윗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별나라 손오공이라는 요 상품도 이게 몇 없거든요. 손에 꼽을 거거든요. 상품 자체가.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이런 퀄리티로 나오는 게 이제 또 흔치 않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